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퀀트를 연구하는 세상. 나는 저때 뭐 했을까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고등학생들한테 퀀트를 배우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실 건데요. 요즘 고딩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6월 19일에 인스타로 어떤 영재고 고등학생한테 DM을 받았습니다. 네, 참고로 그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이름, 얼굴 이런 거는 못 밝히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R&E 연구를 수행 중에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연락을 드립니다. 학교 교과 중 자율 연구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R&E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자율 연구 주제로 MDD를 20% 아래로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퀀트 전략으로 정해가지고 퀀트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퀀트를 이라고 생각을 했죠. 참고로 이 두 분은 여학생들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라운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젠포트를 통해 백테스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하면 되다 퀀트 투자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저희 연구 방향과 퀀트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전문가가 필요해가지고 연락을 주게 되었다.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고등학생이 젠포트를, 나도 잘 못하는 젠포트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연히 콜을 했고요. 콜을 해가지고 제가 줌으로 같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때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했는데 어차피 제 비전은 나중에 저를 아무도 안 찾으면은 트레이딩 스쿨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디맨드가 높잖아요. 방송도 나가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한 20년 지나면 저를 아무도 안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이나 20년 지나면은 그러면 제가 트레이딩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버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콜을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동기를 보니까요. 그게 실제로 PPT에 나와요. 요즘 영재학교 친구들이 연구를 안 하고 의대로 많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연구는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이 영재학교 친구들이 연구는 하는데 돈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연구를 하려면은 그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선 시간을 덜 쓰는 재테크를 병행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퀀트이다. 그래서 두 분은 가벼운 목표로 CAGR 26%. 왜냐면 이래야지 10년에 자산이 10배가 되거든요. 네, CAGR 26%면은 26%로 돈이 불면은 10년에 10배가 됩니다. 그리고 MDD 20% 이하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높은 그 목표를 가졌어요. 당연히 고등학생인데 CAGR 7%, MDD 30% 이러면 안 되죠.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복리 26%를 가기로 목표로 삼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젠포트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뭐 DP라든지 이수빈 대표는 주식 종목으로 10년에 10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퀀트로 10년에 10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전략을 젠포트로 돌려보는데요. NCAV 전략도 돌려봤거든요. 벤저민 그레임이 만든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 전략을 실험을 해봤는데 보통 복리 15에서 20% 정도 나와가지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26%를 벌어야 되는데 15%, 20% 이런 나부랭이로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강원국 슈퍼 가치 전략을 돌려봤어요. PBR, PCR, PSR 낮은 기업. 그것도 소형주에서 돌려봤는데 여기는 복리 수익이 32에서 38% 정도 나왔어요. 제 책에 나오는 지표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자, 그래서 좋았는데 MDD가 48%에서 노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소형주가 좀 미심쩍어가지고 더 이상 이 전략을 연구를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꾸짖었죠. 학생들,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소형주는 상당히 안전한 편이에요. 소형주에 투자를 해야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들을 좀 말렸는데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소형주 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법 공식으로 넘어가요. 마법 공식은 그분들도 젠포트에서 돌려봤는데 그저 그런 전략입니다. 그냥 생으로 마법 공식을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EV, EBITDA와 ROIC를 쓰는 전략인데, 자, 그래서 이들은 마켓 타이밍을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왜 마법 공식에 마켓 타이밍을 넣냐 이겁니다. 이 전략이
그냥 생으로 해도 좋은 전략인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마켓 타이밍을 넣지.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연구는 계속돼요. 보통 분모는 일단 11사는 진리다. 11사 천국 50지옥이라는 거는 분명히 진리라는 걸 뽑아냈고요. 코스닥 저점 하향 돌파 또는 이동 평균선 이런 식으로 마켓 타이밍을 하잖아요. 코스닥을 보고 마켓 타이밍을 하면은 확실히 MD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좀 과추적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좋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수백 번 백테스트를 하면서 아마 밝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같은 기술적 지표도 마켓 타이밍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RSI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RSI 같은 것도 있죠. 마켓 타이밍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쭉 들어보고서 MD를 축소하는 수단으로 자산 배분 같은 기술을 좀 알려줬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왜냐면 얘네들이 거인의 포트폴리오는 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좀 알려줬고, 예를 들면은 자산 배분을 한 다음에 니네들 주식을 니네들 전략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다시 한번 하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퀀트를 연구하는 세상. 나는 저 때 뭐 했을까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땅을 파먹으면서 지렁이를 먹으면서 해맑게 웃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최소 바둑둔 기억밖에 없네요. 애들과 어떻게 하면 술 먹을까 이런 거 연구를 하고요. 참고로 독일은 16세부터 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제 비전은 정말 이거예요. 12년 동안에 자본주의만 연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 저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수업에서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사는 그한 명으로서 자본주의 룰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와 영광과 권력이 따라오거든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만 연구하는 학교를 정말 진심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룰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그 학생들이 이 본인들 PT 뒷부분에 그 기대 효과를 이제 썼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읽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공시를 통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줄 것을 기대. 아름다워. 두 번째, 개인이 경제적 여유를 확보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파이어하자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는 새로운 퀀트 전략을 제시할 때 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 정말 감동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저는 마치고 학생들이 실제로 나오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교 이름, 얼굴은 공개 못하는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슈퍼 가치 전략이 그, 점수 하는데, 네, 슈퍼 가치 점수라는 게 있어서 그거도 그 젠포트에 슈퍼 가치 점수가 있어요? 네. 네네. 되게 훌륭한 사람도 있네. 별거 다 만들었네. 네, 네, 오케이, 네, 예. 오케이. 그 기준 이상으로,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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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슈퍼 가치 전략이 수익률이 높지만 MD도 높아서 2학기 땐 그걸 네. 보완해 나가기로 한 것이 현재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켓 타이밍 조건을 넣어야 되는군요. 그죠? 네. 네네. 그리고 참고로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들도 상장 페이지 거의 안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 이제 부채 비율 한 뭐 200% 정도만 넣어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상장 페이지 음, 당하는 거. 네. 꽤 안전한 편이에요, 의외로. 네, 그렇습니다. 음. 그다음 엔비디 자체는 매수 우선순위 공식 1입니다. 매도가 아니라. 예, 예, 예. 이 매수 우선순위 공식 1은 순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그러니까 QQQ랑 YOY 이런 거 같은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값을 활용하여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림 차순을 정렬하여 상 20, 3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네. 이 식은 아까처럼 미국의 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양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서양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럼 그냥 시가총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걸로 하시는 아니지 이건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일단 시가총액은 하위 20%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6개 지표의 그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을 먼저 샀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게 맞나요? 네. 네.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린플라트 전략은 아니고, 그 한마디로 좀 그 밸류랑 그 퀄리티 팩터들을 좀 합친, 그러니까 하면 된다 퀀투자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전략이네요. 그죠? 보니까 대충. 3, 네. 50 전부 다 밑에 떨어지면은 그 매수를 안 하고, 그 중에서 네. 하나라도 위면은 사는 그 오어 전략이죠. 네. 오어 전략. 네, 맞아요. 그 네. 위대한 시스트레이더 실구님이 만드신 전략이죠. 네, 예.
그거를 응용해서 리밸런싱에 3, 50만 대입해 보았고요. 그리고 예. 제가 찾아본 결론은 이 3, 50 모두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그러니까 매도의 하락 돌파 조건 하나, 매수의 상승 돌파 조건 하나만 넣어야지 MDD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걸 봐가지고 아래 네. 예시처럼 상승 돌파 조건 하나, 하락 네. 돌파 조건 하나만 넣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3, 50으로 안 하시고 그냥 이제 그 매수는 5일 그리고 매도는 3일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죠? 보니까.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여기 하니까 가장 있는 좋은 게 5, 3이다. 표처럼 아, 그렇네요. 네네. 예, 예. 여기 있는 표처럼 3, 5, 10을 각각 대입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네네네네. 매수 매도 3일 3일이랑 매수 매도 5일 3일일 때 그러니까 5일 3일일 때는 MDD 값이 20보다 낮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CAGR 값이어서 초연고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고요. 3일 3일의 네네. 경우에는 MDD 값이 20보다 높지만 22.95%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러니까 추후 연구를 통해 이 아, 20보다 낮을 예. 수 있다고 오. 판단해서 와, 네네. 이것도 추후 연구로 가져갔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리고 그 추후 연구가 보유종류 수익률을 활용한 것인데요. 예, 예. 이 보유종류 수익률을 5일 3일, 3일 3일에 각각 대입해봤는데 이 매수랑 매도 위치가 바뀌었는데 이 매수 5일, 매도 3일일 때 그리고 보유종류 수익률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이 CAGR이 26%는 넘지 못했지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 해서 이걸 선택했고요. 그 추후로 CAGR 잠깐만요. 값을 그럼 높일 수 있는 여기서 마이너스 5라는 거는 그러면은 5% 이상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손절한다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게? 네. 아, 그렇군요. 네, 오케이. 네, 예. 네, 그래서 추후에 CAGR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대입해서 이 CAGR 값을 올리면 저희가 원하고자 하였던 그 선수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야, 근데 이거를 이거 근데 진짜 백테스트 한 번 한다는 3, 4분 걸리잖아요. 그럼 엄청 돌리네요, 이거 진짜 보니까. 그죠? 예. 네. 예, 엄청 돌리셨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략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한 밸류 지표 두 개, 퀄리티 지표 두 개, 그 성장 지표 두 개, 그 정도 쓴 전략이었죠. 그죠? 이제 거기서 그냥 넣어 보니까 이제 MDD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켓 타이밍 지표들을 넣었는데 11월, 4월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코스닥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상승했나 그걸 넣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가격이 코스닥 이동평균 5일 이동평균보다 높으면은 사고 3일 미치면 떨어지고 이거를 개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수익률도 좀 떨어지지만 MDD도 이제 20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 언저리까지는 갔다. 뭐 이게 결론이죠. 그죠? 지금 보면은.